연일 백신 개발 결과가 발표되면서 선진국들이 백신을 사전에 선점하며 각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백신은 돈과 힘이 없으면 빨리 맞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많은 나라들은 자괴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연간 생산량은 가장 많으나 콜드체인이 갖춰진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후진국들은 엄두도 못 내는 백신이며 모더나는 생산량도 적고 가격이 비싼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백신을 확보한 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비교 우위를 드러내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몇몇 극우 채널을 비롯해서 한국을 늘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언론들은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로 K방역 자랑하던 한국, 백신 확보는 제로라면서 일본은 인구의 두세 배를 선계약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채널에서는 공산국가화 되어가는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 유럽 백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며 같은 레드팀인 중국 백신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안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백신이 없어 백신 접종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K방역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량 검사를 비롯해서 위치 추적 등으로 감염자를 크게 낮춘 한국이기에 왜 백신은 느림보인가는 의견이 나올만 합니다. 방역은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코로나 탈출은 주요 국가 중에 꼴찌가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다소 느긋해 보이는 행보가 오히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애틀란틱은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고 대량 생산돼서 접종이 가능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전합니다. 애틀란틱은 감염학자들을 인용한 인터뷰에서 백신이 나온 뒤 아무리 짧아야 1년 6개월이 소요돼야 하며 그 이후에도 대량 생산이나 유통망 등을 점검해서 궁극적으로 백신은 수년에 걸쳐 접종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1세대 백신은 모두 실패할 가능성을 크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소를 인용해 현재 많은 백신의 항체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면역력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고 전하고 특히 고연령일수록 항체는 빨리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대량으로 이뤄진 다음에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 정부의 백신 태스크포스는 이와 관련해서 초기 백신은 결함 있을 우려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백신 태스크포스의 케이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모든 백신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단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백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세계 주가는 정확한 근거 없이 낙관론만으로 요동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관해 최근 미국 기술주 선물 옵션에 관여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위험하다며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CNBC의 마켓 얼럿에 출연한 손정의 사장은 두 달 안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원래 400억 달러를 팔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그의 2배인 800억 달러를 이미 주식시장에서 팔아치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괜찮은 백신이 나오고는 있는데 두 달 뒤에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나 라면서 각종 성능이 좋다는 백신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좋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식의 황제 워렌 버핏도 최근 헬스케어 부분을 대량 매집해서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점은 백신 확보를 유리하게 하고 있으며 치료제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백신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으며 여기에 치료제까지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백신 확보는 우려한 것과는 달리 인구의 상당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 한국 당국은 백신이 아예 제로가 아니냐 이러면 한국도 결국에는 처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은 제로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와는 달리 한국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국은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천만 명 분을 합쳐 내년에 국민 3천만 명 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주요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태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목표를 언급하며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어느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 회사들이 오히려 한국에 계약을 하자고 반대로 제안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신중한 입장으로 좋은 가격과 더불어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상황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화이자나 모더나에 선급금을 주고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할 수 있겠지만 자칫 위험한 백신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접근하면서 좋은 때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본에서 백신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비방할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백신 치료제도 개발과 공급에도 중점을 두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투트랙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정말 개발하기 어려운데 그 예로 홍콩 사스가 발병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백신도 백신인데 치료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관해 한국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를 곧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4달 긴급 사용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마무리 중이며 어떻게든 연내 모든 임상 데이터를 정리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며 다음 달부터 긴급 사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로만 항체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기지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유행 속 고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이른바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만 2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 CMO 계약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쌓은 백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SK는 백신 생산량을 연간 5억 도스까지 확대해서 전 세계의 수출도 최대한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GC 독십자 역시 다국적 계약사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국제 민간기구인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와 합의했습니다. 녹십자도 연간 최대 5억 도스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와 견조도 뒤처지지 않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평합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방역 수준을 갖춘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방역이 무너지면 백신 생산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쓸만한 백신이 나오면 한국은 엄청난 양의 치료제와 백신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 세계로 백신을 수출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민에게 수주 안에 전원 백신 공급도 가능한 캐파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굳이 비싸게 사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국적 글로벌 회사들은 한국 보고 구매를 보채며 검증 안 된 백신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자국의 상황이 급한 나라들은 당장에 백신을 사들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다행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은 방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절한 글로벌 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위탁 생산 등의 협의를 거쳐 전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국가이며 지금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방역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 최대한 전 세계의 백신 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치료제와 최상의 코로나 솔루션을 확보한 다음 일시에 백신을 투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세대 백신은 최대한 늦게 맞을 수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늦게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인데다가 자체적인 치료제나 백신 생산 시설까지 갖춘 상태이므로 일본과 같이 수억 도수를 준비했다며 박수치는 것은 다소 이른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테레오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 곳곳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골목길 가게는 물론 소형 슈퍼, 재래시장, 정육점, 가구점 등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 동네 마트 전용 배달 앱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 시작된 지난 5월 13일부터 열흘간 가능 마트 매출을 사용전인 5월 1일부터 12일간과 비교 분석해보니 평균 20.3% 상승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라는 뜻인데
1월에는 100을 넘었으나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3월, 4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또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에서는 94.7%가 지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내수가 진작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제이 신문도 한국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단 3주일 만에 끝내가는 것에 대해 일본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인 2차 추경안이 4월 30일 통과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는 3월 17일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를 이어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의당은 더욱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일 간 격차를 빚어낸 가장 큰 원인은 카드 이용률과 신원 확인 시스템이었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세원 양성화 및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사실상 카드 이용을 장려했다. 그 결과 민간 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 비율은 2000년 13%에서 2019년 72%까지 증가했다. 반대로 현금 결제 비율은 한국 20%, 미국 26%, 일본 48%였다. 한국은 높은 카드 이용률을 활용해 신용, 체크카드에 현금을 충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181개국의 코로나19 경제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카드 충전 방식의 지원은 즉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금이 쓰일 수 있는 업종, 지역, 기한 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와 취지에 맞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 이를 가계 소비 진작 및 중소상공인 지원에 맞춰 설계했다. 반면 현금 지급 방식의 지원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채무 변제나 저축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일본, 대만 등이 현금성 지원을 했으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개인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또한 도움이 됐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운전면허, 여권 등 특정 목적의 1년 번호는 있지만 통합을 시도한 것은 오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앙집권적 행정구조 아래에서 1968년 김신조 사건 뒤 간첩 10들 등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했다. 번호 자체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아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있고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번호가 이용돼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염 경로 파악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큰 도움이 됐다. 일본은 통합형 마이넘버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탓에 보급률은 16%에 그치고 있다.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한 탓에 마이넘버가 없는 많은 이들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 관공서에 제출했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보편 지원하지 않고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피해가 큰 이들을 선별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다. 캐나다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매주 500 캐나다 달러를 최대 16주 동안 은행 계좌나 수표로 지원한다.
미국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납세자 94%에 대해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재난지원금으로 준다. 지급 수단은 국세청에 납세 신고를 하던 은행 계좌를 통한 이체와 수표 우편 발송 가운데 택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2008년 경제부양을 위해 납세자에게 각각 300, 600달러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